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 인공지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영화나 상상 속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모습들이 어느덧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는 경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은 인류보다 빨리 진화할 것이고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이 될 것인가? 인간을 위협하는 악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이 스스로 명령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심지어 인간에게 지시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로봇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BS 특별기획 통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철 교수입니다.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기계는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하기 힘들다고 하는 바둑. 이 바둑, 그것도 대한민국이 제일 자랑하는 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 그런데 막상 인공지능에 지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난 처음서부터 알파고가 이길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대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알파고는 탁월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메인이 정해져 있고 규칙이 분명히 있는 상황, 바로 바둑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비극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은요. 1202대의 컴퓨터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정한 게임이야. 우리 인간은 혼자서 붙고 있고 저쪽에서는 1202명이 뒤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세돌 선수의 뒤에 1202명의 훈수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도 몇 번 올라갔을 겁니다. 아니, 서로 싸우느라고 아예 경기가 시작되기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그 1202대의 컴퓨터가 일사불란하게 협업하면서 이를 이루어냈습니다. 협업할 줄 아는 인공지능, 우리에게는 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은 바로 이제 기계도 학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세돌과 붙기 위해서 알파고는 하루에도 수만 번의 연습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제 기계도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의 훈련을 쌓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계산할 수 있다. 둘째, 협업할 줄 안다. 셋째,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다. 자,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인간은 까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능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자신은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만 존재론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인간도 결국은 하나의 동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사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존재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우리의 지능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그런 존재자가 있다라고 철학자들은 예견하고 인공지능 과학자들도 열심히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로봇도 도덕적일 수 있을까?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능만 뛰어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감화도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흔쾌히 그 지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로봇이 윤리적인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과 로봇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로봇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아마 사용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이 센서를 부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느끼는 그 아픔, 고통, 이것은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존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로봇도 센서를 장착하면 흉내는 내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걸까요? 행복, 기쁨 이런 것도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할 때만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자, 인간은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한다. 물론 로봇 공학자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바이오 에너지를 쓰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건 기다려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인간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신을 증식시켜 나갑니다. 이건 사실요, 양성생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할 때 인류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단성생식을 하면 자신의 DNA를 100%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이 없는 거죠.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해오는 과정에 양성생식을 하도록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존재자와 하나가 되고 같이 되고 친구가 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의를 지킵니다.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룹니다. 과연 로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에게는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셀프 어웨어니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알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애들하고요, 4살짜리 미만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술래가 되면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숨는지 아십니까? 소파 밑에다가 자기 얼굴만 들이밀고는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을 보지 못하면 남도 자기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아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부터 내일에 간섭하지 마, 아빠는. 이런 식으로 분명한 자아의식. 여러분들 애들이 반항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얘가 이제는 충분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반겨야 될 문제입니다. 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에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는데요. 도덕적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초 만에 외나무줄을 건너야 하는 극한의 상황. 뭐 어떡하는 거야? 빨리빨리 가지 않고! 모두 한 몸이 돼서 움직여라! 훈련의 목적과 원칙이 중요한가? 팀워크를 살리는 실리가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훈련 대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을 쏘시겠습니까? 안 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조장이라고 한다면 뒤에 남겨져 있는 그 훈련병을 조원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안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어느 것인가?